제가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도체 이제 냉매 관련된 네. 얘기인데, 뭐 냉매라는 게 뭐 여러 뭐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죠. 뭐 냉장고에도 있고, 뭐 자동차에도 차에도 있고, 있고, 뭐 예. 냉매가 있는데, 뭐 냉각한다. 에어컨에도 에어컨에도 쓰이고. 있고. 3M이라는 회사 우리가 잘 아는 회사죠. 네. 포스트잇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세계적인 포스트잇부터, 글로벌 예. 화학 기업이죠. 글로벌 화학 기업이죠. 네. 2022년 작년이죠. 12월 20일에 중대 발표를 했어요. 2025년 말까지 PFAS 네. 제조를 철수한다. 그러니까 3년 남은 겁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요. 네. 거기에는 모든 불소 중합체, 불소화 유체를 포함해서 제조를 하지 않겠다. 자. 2025년 말까지 철수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촬영 날짜가 1월 26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2,500명 감원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미국 왜냐면 기업들 합대는 확 하죠. 예, 그리고 이 PFAS라는 물질이 뭐 적지 않은 매출을 올렸던 이 사업인데, 이 PFAS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과불화 화합물. 그러니까 과불화 화합물. 불소하고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인데, 뭐 영어로는 per and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이 되지 않고 열에도 강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종이컵 같은 데 보면 방수 코팅하는 네, 코팅이 살짝 보이죠. 네, 코팅제라든지 네. 가죽 표면제라든지 기타 뭐 치실이라든지 하여튼 뭐 불소 들어간 그 단단한 물질, 오래가는 단단한 물질에는 이 PFAS 물질이 많이 쓰인다고 하고, 저도 이번에 뭐 좀 조사하면서 알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발명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3M이 이 시장의 강자입니다. 3M이 1940년에 이미 40년대에 불소가스를 활용한 어떤 원자 연구를 계속 했는데, 그 연구를 계속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소하고 탄소를 결합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높은 PFAS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 쉽게 오염이 되지 않고 열에도 강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에 활용이 됐는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포레버 케미칼, 영원한 화학 물질이다. 뭐 버리면 이게 계속 보존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화합물하고 이제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탄소 기반들이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온실가스랑도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또 환경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경기를 또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나온 얘기들만 저희가 보면 작년 4월에 뉴스를 보면 3M이 반도체 공정용 쿨런트, 그 냉매 얘기하는 냉매죠, 뭐 쿨런트가. 그게 생산이 그 공장이 큰 게 이제 벨기에에 있는데, 이 생산 중단, 아마 네. 그쪽 주변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보고 있고, 뭐 또 그렇다면 그쪽 정부 쪽에서 뭔가 법원 쪽에서 뭐 얘기가 나와서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야, 반도체 쪽 냉매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게 왜 반도체 공정에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냉매가 없어서 큰일 났다라는 얘기들이 한참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때 3M이 뭐 지역사회에 뭐 이렇게 공헌하고 하면서 또 가까스로 생산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는 싹 들어갔고, 네네. 지금 그 냉매가 지금 생산 중단한다고 하는 PFAS 제품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에서는 어쨌든 3M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3M이 PFAS 제조에 철수한다는 보도는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게 반도체 공정과 뭐 반도체 산업과 연관해서는 해석이나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나왔던 반도체 공정용 쿨런트의 생산 중단, 3M 생산 중단 큰일 났다라는 보도 나오고 난 뒤에 생산 재개되고 조용하다가 12월에 PFAS 제품군인데 그 생산 3년 뒤에 생산 중단한다는 보도 나왔을 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기사는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한번 짚으려고 합니다. 그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공정용 냉매 시장에서 3M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80%나 됩니다. 뭐 그냥 대부분, 압도적이죠. 압도적. 대부분 네.
3M 걸 쓴다는 것인데 2025년 말까지 그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대체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M이 이 PFAS 제품군 전체 제품군 제조해서 1년에 벌어들였던 매출이 한 1.3조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큰 돈이에요. 물론 여기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냉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포함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3M의 이 PFAS 냉매가 쓰이는 공정이 바로 건식 식각 공정입니다. 이 식각을 할 때는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액침가스하고 반응해가지고 그 웨이퍼 표면에 구조, 그 회로 패턴을 이제 그러니까 깎아내게 되는데, 이 플라즈마를 쓰다 보니까 열이 올라가게 되고, 열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변형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시켜주기 위한 정도. 그거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정전척 위에 이제 웨이퍼가 올라가는데, 정전척 밑으로 쿨런트를 이렇게 싹 흘리는 거죠. 아하. 물론 이게 흘리는 거를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해주는 거는 또 헬륨 가스도 일부 흘린다고 하는데, 핵심은 어쨌든 PFAS 냉매이고요. 이 냉매를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아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냉장고에 자동차 에어컨에 냉매 넣어두면 어지간해서는 보충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카센터에 가면 보충 가스 떨어.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냉매가 필요한 거는 넣어 놓으면 어딘가 이제 순환되고 어디 가득 들어가겠죠. 뭐 근데 소모피란 얘기니까요, 결국에. 그치, 이제 약간 누출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누출돼서 이게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도 전 좀 궁금하긴 한데, 누출되면 뭐 물론 잘 빨아들여갖고 밖으로 정화해서 내보낼. 정화해서 내보내겠죠? 정화해서 내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출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빠져가고 안에서만 계속 돌면은 뭐 굳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많은 양을 사올 필요가 없는데, 비싸면 재활용을 했겠죠. 뭐 오일리드 소재처럼 그게 아니니까 이제 네. 저렴하니까 계속 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2025년 말까지 생산 아예 중단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3M이 벨기에에 있는 공장에서 한 50% 정도 네.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에 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20%는 누가 하냐? 솔베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솔베이. 네, 솔베이가 하는데 원래 솔베이가 예전에 8인치 공정용으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12인치 공정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커지니까 3M이 굉장히 그 가격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압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3M이 빠져나가면 솔베이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인데 이 네. 물질에 대한 이 환경단체라든지 뭐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규제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그래서 더 늘리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해석들, 전망들이 있고요. 지금 3M의 이 어떤 공해 소송,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PFAS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게 되면 네.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지금 300억 달러고 그래요. 3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 10억 달러 매출해 가지고는 사업이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아마 3M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철수 발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을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이겠죠. 지금 3년 뒤에 당장 이게 80%나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생산 안 하게 된다면은 대체 품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중국이요. 어떤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삼성이나 SK 내부 얘기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하려 한 회사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 사실 외부에는 지금 얘기가 안 됐지만 굉장히 내부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특성이 잘 안 나온대요. 아무래도 네. 뭐 중국이 후반주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1940년대부터 개발했던 회사와 비교하기가 어렵죠.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대체 냉매를 빨리 3년 안에 마련을 해야 된다. 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지금 뭐 그 구조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요. 3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묘합니다. 네. 3년 안에 미국에 있는 TSMC 애리조나 공장을 포함하여 인텔 신공장, 네. 뭐 삼성전자 신파운드리 공장 등등이 3년 안에 다 미국 내에서 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이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그 프론트가 필요할 텐데 미국 내에서 그 수많은 공장에 쓰이는 이 케미칼 가스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느냐. 뭐 지어놓고 공장 가동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이 계속 걸리고 사실 작년 4월에 가동 중단하고 나서 재개할 때 쓰레임 돈을 많이 썼거든요. 네. 지역사회 뭐 이런 거 해서 뭐 다시 흔히 얘기하는 ESG, 뭐 CSR 활동을 많이 했겠군요. 사회공헌이라고 그러고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3M 그 피파스 홈페이지 그 피파스만 다루는 홈페이지 따로 있더라고요.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인체에 뭐 그렇게 유해하다는 네.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방어한 논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냥 안 하겠다 앞으로라는 것이고 소송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으면은 접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 메이커의 냉매를 소자업체들이 사용을 할 텐데 저는 이 기회에 그 냉매 물질에 대한 것을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구조를 조금 다르게 바꾼다든지 이 기회에 조금 뭔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래 좀 친환경적이지 않고 독성이 센 물질들이 특성이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